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통계 파트의 마지막 장, 통계적 추정인데, 자, 추정 파트. 자, 제목 일단 적어볼게요. 통계적 추정이다. 자, 다시 한번 통계 맵을 간단히 살펴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배웠어. 이산 확률 분포. 자, 이산 확률 분포다. 두 가지 주제를 배우셨죠. 확률 분포표하고 이항 분포. 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지. 자,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우셨다. 여기도 다시 두 가지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확률 밀도 함수. 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여기서는 정규 분포. 아주 중요한 테마를 배우신 거야. 정규 분포. 그다음 이항 분포, 뭐 정규 분포, 뭐 그런 것까지 배우셨습니다. 표준화해서 뭐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자, 이제 마지막 장으로 통계적 추정 파트다. 자, 이제 통계적 추정 파트로 오셨고, 이제 통계 파트가 이 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자, 통계적 추정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대한민국 전체가 있어. 대한민국 전체가 있다. 대한민국이. 자,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만약 몸무게 조사한다고 생각해봐. 자, 몸무게 조사하는데 전 국민을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상, 경제상 많이 제약이 필요해. 뭐 제약이 따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만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에 있는 사람만 몸무게 조사하는 거야. 강남에 있는 사람만을 가지고 이 전체 국민에 대한 몸무게에 대한 상태를 추정하는 게 통계적 추정이야. 다시 말하면 전체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체의 값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지. 예측하는 게. 이 장에서 배우는 게 통계적 추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창한 것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것들만 배우시면 돼. 자, 일단 이 통계적 추정도 위에 단원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하는 게 있어요. 용어 정리. 두 번째는 신뢰도라는 부분이 있거든. 신뢰도. 신뢰도.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일단 용어 정리를 한강으로 찍을게요. 일단 용어 정리를 보시죠. 자, 첫 번째 용어 정리다. 뭐 용어 정리라고 해서 별게 있는 게 아니라 간단히 좀 정리해 볼 게 있어서 그래. 자,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예를 들어서 명문 고등학교가 있다고 쳐볼게요. 명문 고등학교. 뭐 예를 들어 뭐 3학년, 2학년, 뭐 한 학년만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죠. 3학년이 있다. 여기 1반이 있어, 이렇게. 2반이 있어. 여기 3반이 있고, 짠짠짠짠 해서 여기 마지막 15반이 있다. 자, 이때 이 명문 고등학교 3학년 애들에 대한 전체 우리가 몸무게를 지금 조사하는 거, 몸무게. 자, 몸무게 조사하는데 이 전체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는다는 거지. 샘플이라고 해요, 샘플. 자, 1반을 가지고 전체를 예측할 것인가, 아니면 2반을 가지고 예측할 것인가, 3반을 가지고 예측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15반을 가지고 예측할 것인가, 그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이 전체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이 전체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말했어. 모집단. 모집단이라는 말을 쓴다. 전체 집단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적인 일반을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는 거야. 얘를 하나 표본이다. 표본. 자, 표본. 그럼 1반만 표본이 되냐? 그렇지 않지. 2반도 하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거야. 얘도 표본이야. 표본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각각 표본이라고 한다. 아, 샘플. 전체 집단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우리는 샘플이라고 한다. 표본이라고 한다. 되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이 일반에 뭐 30명이 있다고 쳐봐. 30명이 있다. 이 30명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표본의 크기라고 그래. 표본의 크기다.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되시겠어요? 자, 이제부터 첫 번째 용어를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자, 모평균. 두 번째,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 세 번째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이게 첫 번째 용어다. 자, 용어가 뭐 비스무리한데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모평균은 뭐냐? 당연히 모평균은 이 모집단,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이냐. 얘를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X의 평균.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괜찮아? 우리 기존에 이제 1장에서 배웠던 X에 대한 평균. 그게 모평균인 거예요. 모평균. 자, 그럼 표본 평균은 뭡니까? 표본 평균 봐. 여기 표본이 있어. 뭐 일반에 지금 30명이 있는데 30명 애들에 대해서 한 명의 평균, 두 번째 몸무게, 세 번째 몸무게 막 해가지고 30번째가 있을 거 아니야. 크기가 30이라고 그랬으면 30명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 30명에 대해서 몸무게를 다 더한 다음에 30으로 나눴어. 맞아? 이게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이 된다 그 말이야. X바. 이게 X바다. 표본에 대한 평균이다. 표본에 대한 평균이다. 예,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얘를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자, 표본 평균이 얘잖아.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괜찮아?
모평균,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은 뭐냐? 일반 전체 애들에 대한 평균인 거야. 일반 애들에 대한 평균.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뭡니까? 라고 보시면 이런 거야. 봐봐. 1반에 대한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2반에 대한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마지막에 15반에 대한 표본 평균이 있을 거냐.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된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지. 표본 평균들을 가지고 평균 낸 걸 다시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이 있는데 그 전체 집단의 평균은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당연히 이게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15반의 평균이니까 그걸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나눴으니까 이게 전체 평균을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야. 되시겠어요? 자, 두 번째. 자, 모분산이다. 그 다음에 표본분산. 세 번째,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근데 이게 세 번째 용어가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 들자를 붙여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아. 들자를 붙여서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다. 됐죠? 자, 모분산은 뭡니까?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야. 모집단에 대한 분산. 그럼 모집단에 대한 분산은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VX 이렇게 쓰시면 돼. 자, 표본 분산은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분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했었죠.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게 3포드라고 그랬잖아. 그 별량이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봐봐. 보편적으로 이 몸무게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지. 뭐 평균이 60이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마른 애들도 있을 거고 약간 뚱뚱한 애들도 있을 거야. 뚱땡이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분산이 쫙 흩어져 있을 거라고. 그런데 봐봐. 이 일반이라고 해서 그 상태가 크게 차이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일반에 대한 흩어진 정도도 평균은 뭐 60이라고 할게 내가. 그때 여기도 뭐 말란 애들이 있을 거고 뚱뚱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2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있을 거고 2반, 3반도 있고 뭐 15반도 있을 텐데 얘네도 평균의 위치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 평균의 위치는 뭐 58이 될 수 있고 평균의 위치 59가 될 수 있고 평균의 위치는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이상적으로 흩어진 상태는 똑같다는 얘기야. 이 전체 집단에 대해 ht어진 정도와 이 샘플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모집단 전체의 흩어진 정도하고 표본 일반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에 대한 개형은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본다는 얘기야. 같은 것으로 본다. 이건 알려져 있다는 거야. 뭐 통과학과 애들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시는 거야. 다시 모 분산 전체 집단에 대한 분산이야. 표본 분산은 뭡니까? 샘플 한 개에 대해서 일반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 또는 2반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 그거는 또 유사하다는 거지. 얘는 같이 보셔도 괜찮다. 특별한 기호는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표본 평균. 자,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있어. 얘.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이거야, 이거. 그럼 봐봐. 모 집단에 흩어진 정도는 몸무게에 흩어진 정도는 이거잖아, 지금. 아까 저기 60이라고 찍었으니까 60이라고 찍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의미하는 건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표본 평균에 흩어진 정도야. 미안.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이 흩어진 정도야. 자, 일반에 대해서 흩어진 정도 봐봐. 일반의 평균은 60이래. 61. 자, 다시 오세요. 다시 봐봐. 일반의 평균은 그냥 61로 찍었어. 여기 60으로 찍었어. 여기 58로 찍었고, 여기 59로 찍었대. 이렇게 봐봐. 자, 표본 평균에 흩어진 정도야. 일반 61, 뭐 60, 59, 58, 막 이게 막 이쪽에 지금 몰려있을 거라고, 이렇게. 표본 평균들의 흩어진 정도는 이 부분에 오밀조밀하게 몰려있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집중되어 있으니까 산이 더 높을 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흩어진 정도는 얘가 더 크고 다시 말하면 표본 평균들의 흩어진 정도는 얘가 더 작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보다는 분명히 값이 작아. 근데 얼마큼 작냐? n으로 나누는 거야. 그 n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면 얘가 표본의 크기야. 자,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값이랑 일치한다 그 말이야.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값이랑 일치한다. 다시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모분산 전체 집단, 그러니까 명문고등학교 애들에 대한 전체 몸무게에 흩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표본 평균들이 흩어진 정도야. 평균을 봐봐. 평균에는 빵이 없잖아. 저기 59 아니면 58 아니면 막 60 그런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평균 중에 오밀조밀하게 몰려 있을 거라고. 당연히 산이 높아지겠지. 집중돼 있으니까. 고르니까. 맞아? 다시 이 말은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잖아. 분산이 작다는 얘기잖아. 작으니까 얘하고 얘는 같을 수가 없어. 지금 상황이. 분명히 크기로 나눠주셔야지만 값이 같아질 수 있다 그 말이야.
되겠습니까? 자, 3번은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 두 번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뭐 말이 다 그만한데 약간씩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것도 모자라고 쓰죠. 모 표준 편차는 뭐냐? 모 표준 편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모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를 얘기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그런데 선생님이 얘는 설명하지 않은 게 뭐냐면 이 분산에다 루트 취한 게 다 얘잖아.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도 근사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얘하고 얘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쓰냐? 얘는 모 표준 편차를 루트 씌운 거랑 똑같으니까 루트 n으로 나눈 값이랑 일치할 거라고.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한 게 용어에 대한 간단한 정리야.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압축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은 같은 걸로 본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런 거야, 이런 거. 용어 정리해서 기억하실게. 얘는 얘랑 같다. 얘는 얘랑 같다. 이런 거야. 그럼 왜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어떤 문제 푸시다가 이런 걸 물어봐. X바, 다시 말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물어봐. 이거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받아들이실 때. 이게 용어 정리하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래.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야. 모평균 구하래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따라오세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하래.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실 수 없어. 못 구해. 어떻게 구하냐? 이거 구하시라는 얘기야. 모 분산. 우리 여태까지 구했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세요. 그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모 표준 편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 n으로 나눠주시라 그 말이라고. 되시겠습니까? 다시 얘기해. 추정 파트야. 전체 집단을 예측하겠는데 이 조그만 표본을 가지고 전체를 추정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의미상으로는 그런 거고 우리는 그냥 문제 푸는 스킬만 익히시면 돼. 문제 푸는 스킬만 익히시는 거야. 계속. 결국에 x바에 대한 평균은 그냥 x의 평균이야. x바에 대한 분산은 모 분산을 크기로 나누시면 돼. 얘를 이렇게 나누시면 된다. 이런 세 가지 용어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교재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257쪽입니다. 자, 페이지 257쪽 한번 간단히 읽어보죠. 자, 표본 평균. 어떤 모 집단에서 추출한 크기가 n인 임의의 표본 x1, x2, x3, xn이 있나 봐. n명을 추출했다 그 말이겠지? 자, 이때 x바를 우리는 표본 평균이라고 한다. 이라고 한다. 그럼 밑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그 그래프에 별표 하나 치실까요? 자, 보세요. x에 대한 분포. x라는 것은 모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x바는 표본을 얘기하는 거야. 작은 집단. 자, 그럼 봐봐. x바의 평균과 그 다음에 x에 대한 평균은 뭐 하대? x바에 대한 평균과 x에 대한 평균은 지금 같아. 그래프 이해되세요? 자, 감 못 잡은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이게 x에 대한 거고 이게 x바에 대한 거야. 자, x에 대한 집단의 흩어진 정도하고 x바에 대한 흩어진 정도 일단 평균이 똑같잖아. 맞아? 그런데 보시면 x바하고 x에 대한 흩어진 정도는 당연히 x하고 x바에 대한 흩어진 정도는 당연히 얘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x바가 더 위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그 그래프의 의미를 이 문장에서 느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래프 위쪽에 세 개의 식이 정리되어 있네요. x바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분산, x바에 대한 표준 편차가 결국에 이 박스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다를 보시면 돼. 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추정 파트에서 하셔야 될 용어의 정리다.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이 개념 탐구를 통해서 지금 배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자, 봐봐. 문제 한번 보시면 1, 3, 5가 있어요. 세 개의 숫자가 적힌 세 개 공이 있대. 이렇게 세 개 공이 있나 봐. 이렇게 공이 세 개 있다. 이 중간에서 내가 한 개를 추출할 때 나온 공의 숫자를 x라고 한대. 이때 x에 대한 평균을 2x,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 표준 편차 이렇게 썼습니다. 구하고 복원 추출하는 공을 한 개씩 2회 꺼낼 때 첫 번째 숫자를 x1, 두 번째 숫자를 x2라고 했을 때 문제는 얘를 구하래. x바, 그 다음에 x바. 얘를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자, 문제에서 얘하고 얘를 구하라고 나왔지. 자, 1회 시행해서 x1, 2회 시행해서 x2라고 했어. 자, 표본의 크기를 우리는 2라고 얘기합니다. 표본의 크기를 2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하나 뽑고 하나 뽑아서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근데 문제 요지는 이런 거야.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그냥 얘를 이거 구하라는 거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된다고.
얘 구하래. 아, 얘는 모 분산을 크기로 나눠주라는 얘기구나. 마찬가지로 모 표준 편차를 루트에 대한 n으로 나눠주시라는 얘기구나. 이 연두색을 구하라는 걸로 인식하시면 끝나는 거라고. 다시 x바에 대해서 뭘 막 구하려고 하시면 문제 못 풀어. 얘네는 그냥 이렇게 독해하시는 거야. 이렇게. 아, 이거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그렇다면 자, 보시겠습니다. 내가 1, 2, 3, 3개 가지고 하나씩 끄집어내. 그거 x라고 한대. 그럼 x는 확률 변수가 1 아니면 3 아니면 5가 되겠지. 나 지금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고 있는 거야. 자, 1이 나올 확률 3분의 1, 2가 나올 확률 3분의 1, 3이 나올 확률 3분의 1이야. 확률 분포표가 완성됐어. 이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합니다.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그럼 3분의 9가 되니까 평균은 3이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분산을 구하셔야 되는데 분산을 구하기 전 단계로 항상 우리는 별량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로 했지. 자, 별량 제곱에 대한 평균. 별량 제곱은 1, 9, 25가 될 거예요. 각각을 제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별량 제곱에 대한 평균 어떻게 봅니까? 별량 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더하시는 거지. 별량 제곱에 확률을 곱해서 더합니다. 통분은 나중에 하시고, 약분은 나중에 하시고, 이해하고 하시면 얘는 3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3분의 35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이제 분산을 여러분이 구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분산을 구하는 공식 생각나? 별량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별량 평균에 대한 전체 제곱을 빼신다. 이거 지난 시간에 강조 많이 했던 겁니다. 자, 그럼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x제곱에 대한 평균이 3분의 35라는 거 알았어. 얘는 3이라는 거 알았어. 굳이 제곱하시면. 그러면 3분의 27이니까 27 빼시니까 이건 8이 되겠죠. 이렇게. 아, 분산이 얘다. 자, 왜 구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어차피 내가 구해야 될 게 얘잖아. 자, 시작합니다.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x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정답은 3이 되겠죠? 두 번째,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는 모 분산을 가지고 크기로 나눠주세요. 근데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 이 문제에서. 하나, 두 개 뽑아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크기가 2가 되는 거지. x1, x2라고 했으니까 두 개 뽑는다. 근데 모 집단에 대한 분산이 3분의 8이었으니까 3분의 8이었으니까 여기 6분의 8이 돼서 여기는 3분의 4라고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x바에 대한 표준 편차지. 그럼 여기다 그냥 루트 씌우시면 여기다 루트 씌운다. 그럼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쓰시는 게 답이라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이 깔끔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직접 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문제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연습 문제 가겠어요. 자, 연습 문제. 자, 용어 정리는 이게 다야. 이게 다니까 좀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다. 자, 어디를 보시냐? 1번 문제 페이지 263쪽에 1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 숫자가 적혀있는 한 개씩의 공이 6개가 있나봐. 이 주머니에서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문제는 x바에 대한 평균과 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분명히 문제에서 x바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인식하시면 된다고. 아, 얘는 그냥 이거 구하라는 얘기구나. 모 집단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얘는 모 집단에 대한 분산에서 크기로 나눠주시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하는 게.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역시 확률 변수 x를 다 잡아보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야. 그럼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1이 될 거고 1이 나올 확률 6개 눈 중에 3개 있겠지. 6개 눈 중에 2개 있고 6개 눈 중에 1개 있겠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평균을 구해보자. 평균은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십니다. 별량에다 확률을 곱해서 더하시고요. 별량에다 확률을 곱해서 더하신다. 그럼 6분의 10이 되니까 여기는 3분의 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차례로 그냥 갈게. 별량 제곱에 대한 평균 구하러 갑니다. 자, 별량 제곱 써볼까요? 1, 4 구해요. 자, 지금 속도 정도 따라오셔야 돼. 이쪽 앞부분에서 배웠던 거니까. 자, 별량 제곱에다 확률을 곱하시면 별량 제곱에 확률을 곱하십니다. 9가 되겠죠? 그럼 여기 6분의 얼마니 이게? 20이 되나요? 그럼 여기는 3분의 10이 되겠다. 이렇게. 자, 분산 구하러 갑니다. 다시 한번 분산 공식을 떠올려 보세요. 분산 공식은
별량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별량 평균에 대한 전체 제곱을 빼시는 거잖아. 그렇다면 위에서 구한 3분의 10 마이너스 여기는 9분의 25가 되겠죠? 요 제곱할 거니까. 그럼 통분하시면 여기 9분의 30이니까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이쪽으로 오시죠. 내가 구하려는 x바에 대한 평균은 x의 평균이랑 일치한데 x의 평균, 모평균이지? 3분의 5라고 쓰시면 되겠다. 3분의 5. 자, 그 다음에 모 분산이 지금 9분의 5 나와서 얘가 9분의 5야. 9분의 5. 그럼 범위 처리하시니까 여기는 18분의 5다라고 쓰시면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라고. 다시 계속 말씀드리는데 얘 구하래. 얘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식하시는 생각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야 용어 정리가 끝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냥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 이해해서 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문제 계속 갑니다. 자, 모평균이 100입니다. 모평균이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모평균이 100이야. 모 집단에 대한 평균이 100이다. 모 표준 편차가 30이야. 모 표준 편차가 30이야. 그럼 다른 말로 모 분산은 얼마일까요? 모 분산은? 분산의 루트 취한 게 얘잖아. 그럼 얘 제곱하시니까 이게 900이 되겠지, 실제. 뭐 구한다고 치면. 자, 이 집단에서 크기가 100이래. 크기는 보통 n이라고 나타내요. 자, 이미 복원 추출했다. 얘를 구하시라네요. 표본 평균의 평균. 얘와 분산. 얘를 구하세요가 역시 또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인식한다? 얘로 인식한다고. 얘를 어떻게 인식한다? 모 분산에서 크기로 나눠주십니다 라고 인식하시면 된다고. 그렇다면 게임 끝났지? 모 평균이 100이니까 얘는 그냥 100이야. 이게 답이야. 얘는 분산이 아까 900이었으니까 나누시면 여기 9가 답인 거지. 이렇게 쓰시면 된다. 용어 정리 끝. 자, 한 페이지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서 4번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4번. 자, 평균이 10인 모집단에서 밑줄 평균이 10인 모집단에서래.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10이구나.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10이구나. 모집단은 무조건 바가 없는 거고 표본은 바가 있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셔도 괜찮고요. 자, 크기가 36이라고 그랬네요. 이미 추출했다.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이 3이래. 자, 잘 들으셔야 돼. 표본 평균이지 요 놈의 분산이 지금 3이래요. 이때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세요가 질문이네. 그렇다면 요 3이라는 의미는 모 집단의 분산에서 크기로 나눠주신 거 맞니? 맞아? 끝났네. 여기 갖다 곱하시면 이게 답이지 뭐 이렇게. 갖다 곱하시면 얼마? 있을까요? 108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또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7번 문제 보시죠. 7번 문제.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시죠. 자, 확률 분포표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x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평균과 x바에 대한 분산을 구하세요가 질문입니다. 계속 얘네 구하라는 거야. 얘네 구하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이거 구하라는 거구나로 인식하시는 생각만 하시면 된다고. 이것만. 요것만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됐어? 자, 봐. 자, x가 있고요. 1, 3, 5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P 0.3, 0.4, 0.3. 자, 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자, 별량에다 확률을 곱해서 더하시면 여기 0.3, 1.2, 1.5. 그럼 얼마니 이거? 2.7에다가 3이니까 이게 3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차례대로 가기 위해서 별량 제곱에 대한 평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별량 제곱. 자, 별량 제곱 넌 얼마니? 그랬더니 여기 1, 9, 25가 되겠죠. 자, 별량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합니다. 여기 0.3 더하기 별량 제곱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시니까 여기는 3.6 되겠다. 여기 3 곱하시면 여기는 7.5가 되겠죠. 7.5다. 그렇다면 이 계산했더니 3.9, 3.9니까 여기는 11.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지? 자, 지금 우리는 분산을 구해야겠어. 분산. 이제 공식 쓰지 않을게요. 별량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별량 평균에 대한 제곱을 빼시는 거지. 이렇게 9. 그럼 여기는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요지는 얘하고 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2x, 아까 3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얘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2로 나누시니까 1.2가 정답이 되겠다. 빠르지만 따라오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8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번, 9번까지 하고 또 있네요. 11번. 자, 8번, 9번, 11번 차례로 풀고 이번 용어 정리 강좌는 그냥 가볍게 맞추죠.
자, 8번 한번 보실까요? 0, 2, 4, 6, 8. 이 숫자가 각각 한 개씩 적혀 있는 5개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한 개씩 2개의 공을 복원 추출할 때, 한 개씩 2개의 공을 두 개로 복원 추출한다. 자,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이야. 아, 이 문제에서는 지금 크기가 2라는 얘기구나를 인식하시면 되겠지. 왜? 2개씩 복원 추출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지.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하는 거구나.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시 모 분산을 크기로 나눠주세요라는 얘기구나.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하시면 돼.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또 확률 분포표로 가시는 거지. 확률 변수는 0, 2, 4, 6, 8. 이렇게 P, 1. 각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하나씩 있다고 그랬으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이 되겠다. 이제 얘 가지고 여러분이 이거 구하는 거랑 이거 구해서 요거 구하는 거 무리 없겠지? 그렇다면 답을 구하는 거 별 무리 없겠다. 괜찮죠? 이 정도 여러분 하실 수 있으셔야 돼. 우리 지금 앞장 1단원에서 배웠던 확률 분포표를 지금 복습한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자, 9번을 보실까요? 자, 모평균이 20이고 모평균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돼. 모평균이 20이다. 자, 모표준 편차가 5다. 모표준 편차가 5입니다. 모표준 편차가 5다. 그럼 다시 생각. 모분사는 얼마란 얘기일까? 모분사는 제곱하니까 25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여기서 표본이 100인,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했다. 자, 이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X바에 대한 평균과 자,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순서대로 적으세요가 지금 질문이네요. 계속 동일한 얘기잖아. 세뇌될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야. 얘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아, 얘는 모 표준 편차를 크기로 나눠주시란 얘기구나. 아, 루트에 대한 크기로 나눠주시란 얘기구나. 맞아요? 자, 이제 값 대입하시면 되겠죠. 여기 20, 여기는 5 집어넣으시면 여기 10분의 5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0과 2분의 1. 그럼 몇 번이냐?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11번.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별 문제 아닌 것 같아서.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15.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래. x에 대한 평균이 15. 분산이 10인 모 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x바의 표본 평균 x바라고 했을 때 x바에 대한 제곱의 평균을 구하세요가 지금 질문입니다. 약간 앞에 문제들보다는 낯설어 보이네요. 하지만 뭐 그닥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수학에서 별량 제곱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이 값이 들어가는 거 딱 한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 요거 많이 요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식. 요거잖아. 그런데 지금 구하라는 애는 바가 붙어 있어. 그럼 여기다 바만 다 취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자, 그렇다면 결론은 요거하고 요것만 구해내시면 게임 끝나는 거지. 그렇다면 얘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자, Vx의 얘는 분산을 크기로 나눠주십니다. 분산이 10이니까 여기는 5가 될 거고요. 자, 평균 X바에 대한 평균이라는 것은 그냥 X의 평균이니까 15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들어가시면 얼마가 될까? 들어가시면 얘가 지금 5지? 얘가 5다. 얘는 모르겠고 얘가 얘니까 15에 대한 제곱이 되겠죠. 225가 되니까 넘어가서 230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다. 괜찮아? 자, 지금까지 한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결국 이거야. 모평균, 표본평균에 대한 평균. 1번 모분산, 표본분산, 그 다음 표본평균의 분산. 마지막으로 표준편차에 대한 얘기들. 가지고 세 가지 틀을 얻어냈습니다.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로 인식하시면 돼. 끝.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모분산에서 크기로 나눠주시란 얘기야. 표준편차, 모표준편차를 가지고 루트의 n으로 나눠주시면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맞아? 이 얘기 반드시 정리하시고 추가적인 개념 하나는 자, 1번과 2번이 있을 때, 노란색이 있을 때 누가 x바야? 1번이 x바야? 아니면 2번이 x바야? 1번이 x바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는 거, 2번이 x, 모집단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다고. 맞지? 왜? 얘는 표본 평균.
오밀조밀하게 더 몰려있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얘하고 얘를 보시면 얘가 더 크니까 나누어서 같게 만드는 거잖아. 얘가 더 크니까 이게 너무 이게 퍼지게 벌려져 있는 거지,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 했던 용어 정리라는 거 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더라. 이게 끝. 됐습니까? 자, 다음 타임에 하는 신뢰도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중요하니까 이번 시간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